마케팅으로 통한다. 적자생존, 무한 경쟁시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당당히 살아남는 법이 여기 있다. 인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명쾌하고 전문적인 해설 마케팅 전문가 박성현 교수. 시청자 입장에서 마케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개그맨 이창명.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브랜드의 이유 있는 성공 스토리와 시장을 리드하는 실전 마케팅 비법.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마케팅 비법 점서가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이창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현입니다. 네, 교수님 저는요 고민이 있어요. 이 웃기는 게 직업이라서 어떻게 하면 더 웃길까? 매일마다 이렇게 집에서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은 내가 왜 이렇게 웃기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이게 도태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마다 굉장히 좀 슬퍼지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네.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글쎄 그냥 네. 뵙기만 해도 저는 웃음이 절로 나오거든요. 아, 웃기게 생겼군요.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그럴 때는 상황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어떨까요? 아, 뒤집는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도 뭐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게 네. 바로 아이디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현관문 집에 들어갈 때 문 열자마자 물구나 한번 써서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뭐 옷도 뒤집어 입어보기도 하고 양말도 뒤집어 신어보기도 했는데 이거 뭐 계속 뒤집어서 생각만 해보다 보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거. 네. 예. 거꾸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 있어서도 뒤집어 생각하는 역발상으로 성공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밥은 다 동그랗다고 생각하지만 삼각형으로 해서 형몽을 몰고 온 삼각김밥, 또 냉장칸과 냉동칸의 위치가 바뀐 역발상 냉장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역발상으로 성공한 그런 제품들이죠. 아, 그렇군요. 또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또 듣고 보니까 동그라미에서 삼각, 또 냉동 냉장을 바꾼 거. 역시 그런 분들 다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오실 분들이 바로 역발상으로 성공하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바로 그런 또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인데요. 여러분도 어떤 분들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현지 그림 그리는구나. 현지 뭐 그리는 거야? 수박. 수박? 근데 왜 이렇게 수박이 빨개? 어린 수박 아니 빨갛잖아. 수박이 빨개? 수박이 빨갛다. 수박 속이 원래 빨갛다. 요즘 때 아닌 색깔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관계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바나나는 하얗다. 예? 두 분은 하얗다의 반대, 좀 가무잡잡하신데요. 예. 근데 워낙에 또 바나나 우유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건강미가 넘쳐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이름부터 왠지 그 1등에 대한 도발이 느껴지는데 너무 잘 나가는 1등. 왠지 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너무너무 두려웠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1등 브랜드가 있어서 네. 거기에 어떻게 진입하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좀 양면의 날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장인 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더 매력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교수님, 네. 시장이 큰 만큼 매력은 있지만 시장이 큰 만큼 위험의 부담도 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네. 특히 이렇게 시장의 후발주자는 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1등을 무작정 따라하는 미투 전략인데 네. 이 경우는 용기 케이스나 네이밍까지도 아주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등의 어떤 허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인데 바로 바나나는 하얗다의 경우는 두 번째 전략의 성공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가격이 일반 가공우유보다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엄청나게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만 그 타사 제품보다 용량이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설탕 대신에 천연 과즙이나 저희들이 결정 과당 원료가 원체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1,000원만 안 넘으면 네.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1,000원으로 뭐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다른 회사보다는 좀 높지만은 네. 그만큼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높습니까? 타사보다 저희들이 한 30% 정도, 25에서 30% 정도 비싸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예. 원가로 봤을 때 예. 1,000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 딱 적절합니까? 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 원가로 봤을 때는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예, 겁니까? 이상으로 그럼 받아야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 아,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볼륨을 좀 키우자. 예. 뭐, 한 개 팔리던 걸 10개를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으로 저희들이 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매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나 주로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저희들은 이제 전 연령체, 연령를 타겟으로 했는데, 특히 뭐 중고, 대학생 쪽에 집중적으로 뒀고, 그래서 UCC를 제작하게 되었고, 이거에 따라 저희들 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의점 쪽 매출액이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런칭한 지가 1년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예.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은 거의 뭐 1위로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최초에 그 제품을 설계하면서 가졌던 목표가 네. 확실한 2등이 되자였었습니다. 아, 네. 또 신기하네요. 또 확실한 2등이 됐고요. 예. 정직한 2등이 되자 그래서 2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매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매출보다 10배 이상의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 10배인가? 예. 이게 지금 이 단위가 딱 나와야 이 가슴에 와닿거든요. 한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팔 때는 워낙 강력한 1등 브랜드가 있어서 예. 제가 뭐 20억 뭐 그 정도 뿐이 못 팔았던 연간 예. 그 정도의 개념인데 지금 200억 이상의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200억이라면 엄청난 건데요. 그좀 그렇죠. 생각의 전환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 야, 벌써부터 재미가 탁 오고 있거든요. 네. 남들에게 감추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론 이렇게 속을 훤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06년 7월 가공유의 시장을 발칵 뒤집을 만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보세요, 이거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바나나 주스를 마셔도 바로 이 색깔이지. 아니, 경쟁사들 다 노랗게 나왔는데 우리만 흰색으로 가서 성공할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근거 있어? 그 인식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바나나 우유를 한 3, 40년씩 먹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바나나 우유 하얗게 내놓는다고 해서 그리고 예전에 의견은 하얀 바나나 우유를 만들자는 것. 타잔이 다 데리고 다니는 그 원숭이 있잖아. 걔 이름 뭐니? 치타? 치타가 노란색 갖고 다니지. 빨간색 갖고 다니고 파란색 갖고 다니고 그래. 노란색 맞잖아. 과일 주스 전문점 가가지고 바나나 그 주스 드신 적 있죠? 그게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느리끼리 하지 않나? 예. 아니죠. 그건 거의 흰색에 가깝죠. 거의. 바나나는 노란색이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반대는 확고부동했다. 바나나로 가공우유를 만들어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얀색 바나나 우유를 만들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좋은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 명확한 한 가지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확실히 뭐에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뭐 제품 패키지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약간 따로따로 노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있었고 그건 분명히 잘못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바나나가 하얗다고 생각하세요? 노랗다고 생각하세요? 바나나 노랗지. 까보면은 하얀색이야. 근데 바나나 우유를 만들면 이상하게 노란색이야. 그치, 색소를 입은 거야. 그 색소를 그랬다. 색소를 빼고 건강에도 좋은 웰빙 가공유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전체 가공유 시장 중에서 파이가 큰 시장을 먹지 못하면 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그 니치 마켓을 하면 거기서 1등을 하더라도 먹는 양이 작다. 그러니 확고한 1등이 있는 바나나를 한번 건드려 보자. 그런데 그것을 원래 까먹으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진실이고 재미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1등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기존 가공유를 향해 정면 돌파 성공. 정직함으로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하얗다라고 하면은 우유의 흰색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얗지가 않잖아요.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다가 그 이제 저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임원진들 중에 그게 하얗냐 누렇다가 정답 아니냐. 그래서 뭐 패키지를 누렇다라도 한번 해봤었어요. 진실해야 된다고 해서. 심지어는 흰색 색소를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제품은 오래 간다라고 하는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맛이. 이렇다 보니 제품명에서부터 꾸밈 없어야 했는데 저희 딱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어떤 그런 식의 바나나는 그거 들어가긴 있겠지만 뭔가 좀 바나나 우유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색소도 빼고 설탕도 뺀 거라면은 제품명이 되게 정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길이구나. 오로지 진실, 솔직이란 단어가 머리를 옥죄어던 순간 눈이 번쩍.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나나는 원래 하얗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얗게로 나눈데 얘기를 한다는 건 자체가. 그렇지. 바로 그거거든. 딱 자신의 그런 딱 와닿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품명을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때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게 그거 되게 괜찮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어요. 한편 하얀 바나나 우유를 만들라는 특명을 받은 연구소. 그 바나나의 바나나 과즙이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는 발변 현상 때문에 연구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굉장히 많이 싸웠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도대체 니네가 그거 만들어서 몇 개를 팔려고 이 엄청난 화두를 던져 놓느냐. 단순하게 소비자들이 볼 때는 색소 하나 빠졌네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많다. 니네 다 감수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색소를 빼고 과즙으로만 우유를 만들어야 하는데 발변 현상이 일어 흰색은 찾아볼 수도 없었던 것. 하얀색이던 과육은 가면 갈수록 갈변이 더 진행됐다. 갈변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원유가 이렇게 고동색의 색깔로 변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유는 가장 큰 게 열하고 당의 성분하고 그 다음에 빛에 의해서 가장 세 가지 요소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색소라는 화두를 딱 던져놓고 저희가 대량 생산이라는 거를 접목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점에. 이거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힌 거죠. 갈변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색소만 하나 넣었으면 이러한 과즙 테스트나 이런 어려운 길을 안 걸어가도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아닌 세 가지. 갈변을 잡겠다고 신제품 개발의 의지를 버릴 수는 없었다. 방법은 무조건 뭐든 해보는 것. 수차례 바나나를 갈아 마셔본 결과 바나나만의 텁텁한 끝맛도 문제였다.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과즙을 가공하는 것이 시급했다. 바나나를 갈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과즙은 아니었던 것이다. 식이섬유의 양에 따라 색깔도 성질도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과일을 통째로 간 것은 퓨레, 식이섬유가 일부 남은 것은 클라우리, 식이섬유를 다 뺀 것은 클리어. 이번에는 이 세 가지의 과즙을 원유의 순서대로 섞어 반응을 살펴보았다. 알겠지만 이 상태로 봐서는 색소를 하나 빼고 나니까 이게 갈변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변이 안 되게끔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다 보니까 이건 반대로 또 영업에서 또는 소비자들한테 안정한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색소를 하나 넣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미생물을 잡을 수 있는 온도까지 확 올려도 소비자들은 색깔이 변한 거를 모르거든요. 색소를 넣었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하얀 바나나 우유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는 불가능이란 없게 만들었다. 유통기한을 9일에서 14일로 늘리기 위해 살균의 안정수치를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갈변하지 않는 열 처리 조건을 찾는 것뿐이었다. 75도의 낮은 온도부터 실험했다. 저온에서 10초 동안 버티기, 열을 가하는 시간과 온도의 변화를 주며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열 처리를 해보기로 했다. 제발 이번만은 제발 성공하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수록 갈색이 돼버린 바나나 우유의 양은 늘어갔고 연구원들도 계속되는 실패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저희가 보통 실패한 게 지금까지 대량으로 해서 한 5번 정도를 봤는데
보통 4,000~5,000kg씩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하루 소가 보통 원유가 한 30에서 한 40kg 정도 나오는데 100마리의 분량이죠. 한 번 버릴 때마다. 금액적으로는 거의 5천만 원 정도? 그거를 5번을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그냥 폐수로 그냥 아무 이득 없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죠, 진짜. 연구원들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난 산고를 치른 끝에 드디어 135도에서 4에서 5초간의 초고온 살균법 발견. 식이섬유를 뺀 클리어 과즙을 초고온 살균하여 얻어낸 결과물. 2006년 12월 6일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고객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자는 생각 하나로 평범함을 거부한 그들의 성과. 타사의 바나나 맛 우유가 독점하던 시장에 2등으로서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보여준 제품, 당당한 2등. 바로 이것이 그들의 성공 요인이었다. 바나나 우유에 진짜 바나나 과즙을 넣는 차별화 전략을 쓰셨는데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의 가공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공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네이밍, 그리고 색소 첨가, 그리고 좀 단맛이 강하죠. 아무래도. 예. 달더라고요. 예, 많이 답니다. 예,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 이 바나나 우유는 그렇게 달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저희들 제품은 달지 않습니다. 예. 달지 않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저는 너무 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싫어해요. 좀 느끼하다고. 예. 그런데 교수님 원래 바나나가 하얗지 않습니까? 이 껍질을 까면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어떤 역발상으로 이제 성공한 브랜드란 말이에요. 네. 그런 역발상으로 성공한 그러한 외국의 사례들도 좀 있나요? 네, 많죠. 예. 한 예를 들자면 일본의 아사히 맥주 예를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사히 맥주는 1987년에 슈퍼 드라이 맥주라는 것으로 아주 성공을 거둬서 몰락 상태의 회사를 아주 최고 우량 기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맥주는 이제 톡 쏘는 쌉쌀한 맛은 이제 기피하는데요. 아사히는 역발상으로 바로 이런 톡 쏘는 쌉쌀한 맛을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요번에 제가 상자를 하나 가져나왔습니다. 네. 이 상자가 이게 어떤 상자인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네. 마케팅에 있어서 귀중한 아이디어를 준 소품이나 성공을 위한 생각의 전환을 이끈 그런 어떤 도와준 그런 보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마케팅 보석 상자군요. 그렇죠. 바나나는 원래 하야타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수님 말씀대로 마케팅 보석 상자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서 안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소주병이 있고, 저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소주병이 있고, 그리고 돋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돋보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북이 있어요. 네,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 작품 같은, 아니,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 주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건 낙서인데요. 수박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딸이 그린 그림. 제가 맞춰볼게요. 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술 한 잔 드시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애 노는데 스케치북 뺏어가지고 그린 게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잘 그렸나 확인해 보려고 돋보기 두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럴듯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니고요. 설명 좀 해보세요. 딸기나 바나나나 그런 우유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때요. 네. 하루는 애가, 제 딸이 3살인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예. 그림을 그리는데 수박을 그린다고 그리는데 저는 수박을 그릴 때 당연히 녹색으로 그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검정 줄 치고. 그랬더니 얘는 빨간색으로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의 눈에는 그 과일이 속이 먼저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런 과일을 찾다 보니까 바나나 우유가 아이템이 걸렸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갔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같으면 겉이 중요하니까 겉을 그리는데 아이들은 내면이 중요하니까 수박 그리면 빨갛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빨갛게 그렸군요. 그런데 이건 좋아요. 아이가 술을 먹었습니까? 왜 이거를? 술은 사실 이 제품 개발하면서 먹은 술이 이 술 회사에서 저희한테 정말
공로장을 줄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왜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많이 드셨습니까? 아이디어에 관련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네. 관련 부서가 너무나 많이 회의를 하고 술 먹으면서 그 밤늦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어쩔 때는 논쟁을 벌이고 네.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했던 거라서 술을 좀 이렇게 일종의 수고의 상징 같은 걸로 좀 갖고 왔고요. 노력의 어떤 상징이네요. 예. 예. 그럼 돋보기는 뭐죠? 돋보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그러니까 요즘의 그 마케팅의 좀 핵심은 예. 컨셉이 아니라 예. 오히려 디테일이다. 그러니까 좀 더 세상을 더 이렇게 치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한 상징물로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세 가지 다 뜻이 있었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나나 우유는 따님이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렇죠. 아이디어를 준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고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격 공개하는 스타 성공 다이어리 시즌2. 친근한 이미지로 브라운관과 연극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연기자 최성민. 웰빙 시대에 맞는 몸에 좋은 차와 문화로 사업가로 변신한 그가 홍차 전도사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의 차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한국의 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최성민의 성공 스토리가 공개됐다. The first business N. 바나나 우유는 노랗다는 고정관념을 뒤엎어라. 색소와 설탕을 빼고 속살 하얀 바나나 우유를 만들었던 정직함 전략. 돈은 없어도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낸 UCC 광고 전략까지. 그러나 판매량을 쭉 끌어올린 마지막 묘안이 남아있다는데 과연 그 묘안은 무엇일까? 그 단박에 그 1등을 하겠다는 그 목표보다는 꾸준한 성장 기조를 보이는 내실 있는 2등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엿보였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그 2등으로 성공한 또 신뢰도 있나요? 네,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싸이월드는 회원 수면에서 다음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싸이월드는 다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반대로 구성해서 카페 중심이 아니라 개인 홈피 중심의 개념으로 다음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2위 기업은 무조건 1위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2위와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1등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뭐 저희가 지금은 그 출연자분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금 서 있지만은 이 런칭 초기에는 광고비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광고비가 많다고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적다고 또 홍보가 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인데요. 과연 이 최소 비용을 가지고 펼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걸 알리기 위한 고급 문턱이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노멀하게 하는 거. 한국 거 한 8억 정도 갖다 되는데. 책정된 광고비 5억. 광고비를 얼마 달라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매출에 대한 일단 초반에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적게 하다못해 5억도 감지덕지하면서 받아서 썼습니다. 신제품이 하나 나오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뭐 50억, 100억 그렇게 해서 TV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5억 정도로 신제품을 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진에서는 그래도 한번 해봐라.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사실은 TV CF는 고려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제작비에 뭐 유명 모델도 요즘 뭐 연간 베이스로 하면 8억, 10억씩 부르는 사정에 모델비도 충당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광고 전략 회의실은 터무니없이 적은 광고비로 제품을 홍보할 대안을 찾아야 했다. 저희 그 런칭에 있을 5억 갖고 솔직히 50억도 아니고 50억이면 뭐 하겠는데 5억 갖고 제작비 자체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 모델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모델비까지. 어렵겠지만 자식 하나 살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쭉 돈은 없어도 전 국민에게 하얀 바나나 우유를 광고할 방법을 찾던 바로 그때. PD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라이브한 상황에서의 얘기를 한번 몰카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뭐 저기 추정 60분이나 아니 뭐 제작물에 크리티브가 있어요. 무슨 형식민만 갖고 어떻게 뭐 대충 나눠 먹을 것 같아. 아니죠. 이거는 만들어요. 아니 이거는 어떤 무슨 형식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호텔밖에 생각 안 나올 거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밀어붙였다. 하얀 바나나 우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의 모습이 컨셉이었다. 건강한 제품을 전달하겠다는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고 해서 제품 출시가 거의 다 된 상황이고요. 일제 내가 당신 때문에 요새 스트레스 너무 받아. 당신 보니까 백구도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요새 뭐 하얀 내가 책상도 다 하얀색이더만.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제 바나나까지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회사 다니면서 백구도 신고 다니는 거 없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건가? 하여튼 이거 매일같이 상사를 설득하던 평소 모습을 재현해본 것이다. 다시 해가지고 아까 뭐 조사를 다시 하든 뭐라든 재밌잖아요. 이게 현장 고발 프로 같은 화면은 사고한다. 이걸 잘 보여줘. 제품 개발자의 고뇌 이런 것들이 담기다 보면 이게 소비자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고 이런 TV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작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까지. 너무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이번 기회가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하얀 바나나 우유 109장 편이었다. 딸기 우유, 썰거초, 흰 우유는 하얗죠. 그럼 바나나 우유는 뭔 색이어야 될까? 이 양반이 지금 당신이 무슨 갈릴레오요? 이 양반이 지금 나랑 이게 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뭐야? 백부장이라고 하나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회사원 하나를 두고 이 사람이 겪는 희노애락,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 경쟁하는 사람들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백부장을 여러분들이 밀어주세요. 저분이 진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런 응원들을 소비자의 컨텐츠로서 그 캠페인 같은 걸 운영하자라고 해서 먼저 인터넷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맨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뭐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뭐 그렇게 됐다 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깨는 처음에는 추정 60분 막 이런 건 줄 알고요. 그래서 눈길이 그런 거 예고편인 줄 알고 눈길을 좀 확 끄는 것 같아요. 정치색을 띠는 줄 알았는데 그건 처음에 그 사전 지식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나나 우유 광고라는 걸 알고서는 좀 되게 특이하다. 광고를 보고 올라온 각종 댓글들에는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고정관념에 충격을 가했다는 칭찬의 글들이 쏟아졌다. 거의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래 맞아 바나나가 정말 하얗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부장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저렇진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뭐 저희 상사 같아요. 어떤 분이 블랙박스는 원래 까맣지 않다라고 이렇게 UCC 같은 데다 올려줬어요. 글을. 그랬더니 그 밑에 쭉 여러 가지 리플이 달리면서 어떤 분이 백부장이라는 아이디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막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며칠 뒤에 그걸 가서 또 찾아서 보니까 뭐 백부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나나 하얗다가 많다 해서 그런 백부장이라는 얘기를 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다른 곳에까지 이렇게 백부장이라는 아이디어 또 그에 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정말 우리 광고가 정말 성공했구나, 폭발적인 반응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사를 몰아 백부장이 퇴근 시간도 광고해. 어떡해요? 저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여기 봐요. 빨간색 우유, 노란색 우유인데 흰색 우유는 알 거 없잖아요. 호기심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놀아야지? 하니까 안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다시 노랗게 만들어야죠. 이 광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가는 수많은 백부장들의 퇴근 시간을 그대로 본딴 것이었다. 평소 직원들은 집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러 하얀 바나나 우유를 보고 물건이 잘 보이게 앞쪽에 진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참 회사 우유를 진열하다 보면 어이없게 바라보던 편의점 직원이 다가와 묻기 마련.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유업 직원인데요. 저희 제품 바나나 하이타가 진열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밤 12시간 뭐 새벽이 되던 거기 가서 제품 시장조사죠. 시장조사를 하면서 저희 제품 패키지 한번 보고 뭐 이렇게 말맞다나 경쟁사 제품이 진열이 하나 더 돼 있으면은 살짝 뒤로 밀어놓고 저희 제품
이렇게 앞에다 해놓고 뭐 그런 행동을 하는데 광고 대행사랑 술을 먹어도 저희가 광고 대행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대행사에서 이런 거 자체가 소재인 것 같다.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산다라고 소비자들한테 말하면은 오히려 더 그 신뢰도가 가는 거 아니냐. 이게 하영이가 급식 시간마다 먹는 바나나 우유인데요. 그렇게 백부장 CF 시리즈는 직장편과 편의점편에 이어 백부장이 딸의 학교까지 불려가는 학교편까지 제작됐다. 아버님, 바나나가 노랗지 어떻게 하얘요? 바나나 껍질을 까보면은 분명히 속은 하얀데. 이렇게 백부장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던 2007년 3월의 저녁 시간. 효성아, 내가 그때 부탁한 거 알지?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라든가 친치라든가 뭐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좀 알려줘. 회사의 전 직원은 특별한 광고전을 감행했다. 이름하여 인터넷 검색어 1위 만들기. 2007년 3월 22일 날 6시에 저희가 네이버에서 그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직원뿐만 아니고 저희 같은 계열사 직원들, 또 그 사람들의 친구분들, 가족분들이 전부 다 그 시간에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다 바나나 하얗다 이렇게 다 쳐주신 거예요. 결과는 3위. 목표였던 1위는 아니었지만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고관여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는 고관여 정책의 비교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도저히 게임이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다. 그래서 유연하게 좀 위트 있고 상황을 비트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거 뭐야 하는 와우 이펙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제작물들을 고려하게 됐던 것이고 열악한 광고비 때문에 시작된 몰래카메라 형식 광고. 낯설지만 솔직한 광고를 만들어 소비자의 고정관념까지 깬 이들의 과감함이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리게 한 발판이었던 것이다. 야, 뭐 광고가 거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수준이에요. 예. 네.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의 그 다양한 소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있나요? 그 광고 전체적인 반응은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죠. 폭발적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는 제가 또 백부장이 한턱 쏜다라 그래서 소비자 프로모션을 해서 무가지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예. 그 아주머님 두 분이 그 무가지 광고를 보시면서 네. 야, 이 사람 성공했나봐, 백부장. 백부장 성공했나봐. 어머, 잘 됐네. 쏜다니까. 예, 잘 됐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하듯이 자기 사람인 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혼자 굉장히 많이 웃었었습니다. 백이라는 이름이 네. 왠지 도와주고 싶어요. 네. 왠지 그래요. 최 부장, 이 부장, 뭐 강 부장은 좀 모르는데 그냥 백 부장은 도와주고 싶어요. 네, 그런 느낌은 들긴 듭니다. 네. 네. 광고를 보면 참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기업이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올 때, 더 믿고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는 바로 이런 진실을 참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좀 그 제품의 이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렇게 긴 이름들이 많나요, 시장에? 요즘 좀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예.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좀 예. 읽어볼게요. 예.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 예. 어때요? 굉장히 수박 총각과 연유 아가씨의 맛있는 스캔들. 아, 네. 과수원을 통째로 얼려버린 엄마의 실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제일 긴 건 무려 24자나 됩니다. 예, 우리 옛날에 코미디 중에서 아들 오래 살아라고 김시성을 가졌는데 김수함 거북이와 도름이 삼천갑자 동방석 치치카투사를 썼습니다. 워리 세프리깡 허리케인에 담벼락 이거랑 똑같네요. 네, 저도 생각나네요. 예, 오래오래 살라. 네, 예. 그렇습니다. CF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예?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 CF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품 컨셉 자체가 독특했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 재밌게 찍고 싶어서 좀 특이하게 찍지 않았나요? 예, 특이하게 몰래카메라 형식을 썼었죠. 그 회사의 오너께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CF 아니었나요? 그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 광고는 예. 경진한테 보고를 안 하고 예. 먼저 저희 담당자들이 먼저 블로그에다 올려놔서 예. 뜨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올린 다음에는 분명히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제작비는 얼마 안 들었겠는데요? 그게 이 광고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제작비? 제작비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야, 흔히 말하는 날로 드셨네. 날 영상. 그렇죠.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거기 나오는 그 불쌍한 백부장님이요. 예, 백부장. 그분 누구세요? 진짜 실존하는 인물이신가요? 실존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네. 제가 모셨던 네. 상관이 그 당시에 백부장이었는데 진급을 하셔갖고 이제 백이사로 됐고 예. 그거를 광고 대행사에서도 그거를 아이디어 팁으로 해갖고 갖고 왔는데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너무 더 재밌어 하니까 네. 그렇게 수락을 했었습니다. 예, 백부장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백부장 성공하셨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렇게 UCC 광고가 늘고 있어요. 네. 교수님 이제 최근 이러한 추세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의 UCC가 늘면서 기업이 이것을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라기보다는 기업이 제작한 CCC, 즉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UCC로 위장한 그런 어떤 CCC들 가운데 화제가 된 거,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인터넷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90일이라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나는 90일을 삽니다라는 이런 편말을 들고 맨발로 이렇게 말없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 여성은 90일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아주 검색어 상위에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 동영상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천연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90일이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CCC로 밝혀졌죠. 예, 90일 정말 사는 여자분이 아니라? 네. 그렇군요. 자꾸 보면 정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케팅에서도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품을 보고 또 보게 하면 끝내는 사게 된다는 어떤 전략이죠. 어떤 필승 전략인데, 어떤 그러한 필승 전략 여러분 함께 보시죠. 출시 후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마트에 출근했다.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소비자의 뒤를 쫓는 007 작전. 가공류 진열대를 맴도는 소비자를 무작위로 쫓아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패턴과 동선을 기록하는 소비자 동선 조사였다. 눈높이 진열된 가공류에 먼저 손이 간다거나 매번 사는 제품만 산다는 식의 패턴이 있었다. 오셔서 매장에서 저희 제품은 얼마나 구매를 하시느냐, 얼마나 구매할 확률을 높이느냐, 가장 중요한 게 진열이죠. 예. 그래서 저희 바나나 하야타 같은 경우에는 2등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진열을 해놓으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집니다. 2등인 걸 인정하고 1등 옆에다 붙여놓으면 이게 뭐지? 새로운 거네? 바나나 우유의 1등 제품의 소비자를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1등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전략이 필요했다. 바로 동영상 광고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백부장을 이용해 지하철 무까지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부장이 스쿠터를 쏜다, 심경 고백을 한다, 한 병 터준다는 무까지 광고는 한눈에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광고였다. 2등 제품이다 보니까요. 특히 1등이 너무 확고합니다. 누구나 바나나 우유 하면 생각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어떻게 입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매장 가서 점주님한테 우리 신제품 나왔는데 이거 한번 진열해놓고 판매를 해보시죠 하면은 반응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안 받아요. 그런 얘기들 거의 다 나오고. 솔직히 제가 점주여도 바나나 우유가 노래야 되는데 하얀 거 가져와서 이거 진열해서 팔아달라고 그러면 저 같아도 거부를 했을 것 같아요. 진열조차 거부하는 가게 주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바나나는 원래 하야타 잘 나가요? 편의점 테스트도 반응이 좋고 광고 반응도 좋아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장님이야 제가 아시는 분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입점해서 판매해 주시지 웬만하면 일반 슈퍼 이렇게 점주님들이 모르니까. 퇴근 시간 매일 들러 인사를 나누던 친문으로 하얀 바나나 우유 입점을 해준 슈퍼마켓 주인이 건넨 아이디어가 있었다. 방금 비타오백이 처음에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상품이 병 마개에다가 병 따면은 이제 한 병 더 행사를 했어요. 그 점주한테도 한 5개, 20% 정도로 더 주거든요. 병뚜껑 5개 나오면 한 7개 정도를 줘요. 그랬다. 소비자와 가게 주인들을 모두 사로잡을 방법. 우유 뚜껑에 한 병 더가 나오면 소비자는 우유를 받고 뚜껑 5개를 모은 점주에겐 스쿠터를 준다는 전략이었다.
풍산식혜 점포에서 매일 문의가 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4시 반인가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회사 월요일 날, 월요일 날 4시 반에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일요일 날 12시 반에, 밤에 12시 반에 전화가 오고요. 직장인으로서는 참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비명은 즐거운 환호로 변했다. 출시 석 달 만에 1000만 개 돌파라는 기록을 낳은 것이다. 수많은 바나나 가공류들과 1등 우유에 대응하기 위해 불철주야 발품을 팔았던 직원들. 가공류업계 처음으로 진행한 한병더 이벤트까지. 그러나 이제 시작이었다. 만리장성의 벽에 작지만 의미 있는 구멍을 뚫은 것이다. CF에서 백부장이 제품을 어떻게든 그 편의점 진열대 로열층을 두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본인들도 이 진열 위치를 이렇게 어떻게 좀 바꾸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름을 좀 잘 보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좀 그러한 편이시죠? 물론이죠. 예. 거의 습관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심지어 뭐 술 한잔 먹고 집에 갈 때, 뭐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택시 세우고 가서 바꿔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밥 먹다가 식당마다 다 그냥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놨던 적이 있거든요. 다들 그 직업정신이 너무 투철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런 모습. 근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애를 갖고 있는데 제가 영업을 맡으면서 우리 애가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자, 같이 쇼핑을 가고, 이렇게 장 보러 가면은, 아빠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집사람이나 애나,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바나나에 쑥 빠지셨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인터넷 검색어 1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도 그렇고 또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직원들의 고충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제가 잘릴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장님이 직접 직원하고 같이 어떤 마트를 방문을 하셨는데 마침 고객 한 분이 이 제품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나 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느닷없이 직원한테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직원이 가서 이렇게 지금 메일유업에서 나온 누군데 저희 회사에서 이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보다 이 제품을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제품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고객이 아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보길래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사장님이 와서 제가 메일유업 대표이사인데 저희 그 신제품이 나와서 제가 하나 사드리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좀 멋쩍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와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처음부터 그럴 거면 나도 내 돈으로 사주려고 그랬으면 참 쉬웠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쉽게 사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람몰이를 하면데요. 대표이사님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아주머니 서 계신 데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그 바나나 우유를 그냥 집어서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집게 되거든요. 만수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의 그 마케팅 팀은 진짜 돈 안 쓰고 마케팅하는 팀이다. 이렇게 나중에 소문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소문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여러 번 봐야지만이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이렇게 제품을 여러 번 이상 봐서 그 제품을 인식을 한다. 이런 뭐 연구 결과 같은 거 없습니까, 교수님? 몇 번을 봐야 이제 인식된다, 이런 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29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평균적으로 29번 이상은 봐야지만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 번 봐야 돼. 그거 참 특이하네요. 방송에서는 얼굴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6초 정도 지나치면은 사람이 기억을 못 한답니다, 이게.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혹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도 최소 29번 보면은 그 사람이 좀 관심 있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교수님하고 이제 29번 정도 봤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관심을 안 주시는 거 보면은. 자, 이쯤에서 다른 화제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에 어떤 점을 궁금해 하는지 함께 보시죠.
편의점에서 보니까 똑같은 다른 회사 제품이 있던데 타사에서 따라한 건가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 1등, 아까 1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등을 이렇게 따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누구를 떠나서 상당히 저희들 봤을 때는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오렌지 우유는 노랗다. 수박 우유는 빨갛다. 이런 우유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요? 예,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요. 워낙 그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틀린 과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그거는 대웹이라서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면 그럼 저희가 그동안 먹어왔었던 노란 색깔의 바나나 우유는 껍질을 함께 갈아서 만든 우유였었나요? 껍질을 갈아서 넣은 건 아니었고요. 그 치자왕 색소라고 단무지도 원래는 하얗습니다. 근데 그걸 노랗게 만들듯이 그런 색소를 집어넣어서 바나나 우유를 기존의 제품들은 다 만들어 왔었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그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역시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를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저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의 어떤 전수자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네, 역시 벌써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도 또 교수님의 깔끔한 마무리가 없으면 이게 대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는 일회 상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투 전략이 아니라 1위와 차별화시키는 차별화 전략을 사용한 것이 아주 주요했었고요. 그리고 역발상적인 특이한 네이밍과 끈질기고 창의적인 UCC 광고, 또 홍보 이런 것이 주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됩니다. 네. 미국의 경영학자 브레인 맥코믹 교수는 대중은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최고의 홍보된 기술을 수용한다라고 했답니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홍보와 마케팅으로 제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겠는데요. 오늘도 그 포장법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이즈 큐라고 있어요. 대리운전 오버 한 번. 오버. 하는 거. 설명이라는 거 대하고. 잠깐만. 다시 하는 거. 재밌긴 한데.